91조. 그 5단원은 거기 제목에도 나와 있죠. 성분이라는 개념과 내적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요, 우리 벡터라고 하는 게 첫 시간에 벡터 처음 할 때 뭐 벡터의 같음 이런 걸 배웠고, 덧셈 같은 거 하나 배운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배웠던 덧셈은 이런 거였잖아요, 그쵸? 파란 벡터와 빨간 벡터의 덧셈은 녹색 벡터야 라는 식의 약간 그 도형적인, 이미지적인, 화살표적인 이런 수학을 배웠다면, 이것을 기호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쵸? 뭐 AB 벡터와 BC 벡터의 합은 AC 벡터야, 이걸 기준으로 그러므로 다음도 성립해 라는 걸 배웠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므로 평행사변형도 성립해 라는 걸 배웠던 거고, 백이라고 하는 거, 역벡터라고 하는 거, 음수배라고 하는 것을 그 등식의 수식에 적절히 녹아들 수 있게 빼기를 정의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해서 요거 이항한 걸 이제 정의하는 거죠, 일종의 빼기라는 것을. 그래서 뭐 이걸로 본다면은, 그럼 AB 벡터는 뭔데? 라고 한다면은 AC 벡터 빼기 BC 벡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죠? 여러분이 배웠던 방식으로 쓴다면 요게 CB 벡터고 요게 마이너스 CA 벡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시점을 적당히 같게 만들 때 A에서 B로 가는 벡터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빼기 벡터를 거기에 맞게 정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수식화되는 작업을 배웠죠. 여기까지가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배우는 게 4단원이라면, 똑같은 생각을 이제 성분이라는 또 다른 표기법으로 배워보겠다는 겁니다. 성분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좌표 같은 건데요. 저번 시간에 위치 벡터라는 거 배웠어요, 그쵸? 이게 한 점 A가 있을 때 여기 좌표가 하나 있겠죠? A1, A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점에서 얘로 가는 요 벡터를 A의 위치 벡터라 한다 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어쨌든 모든 벡터를 시점을 원점으로 맞춘다면 종점이 하나에 대응될 테니 하나의 벡터가 하나의 종점에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이 벡터 하나를 마치 종점 좌표 쓰듯이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그래서 모든 벡터를 시점을 원점으로 끌어왔을 때 종점이 어딘가 있을 테니 그 종점을 하나의 벡터처럼 봐서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1에서 뭐 1,2로 향하는 이 벡터가 있다고 치자. 쉽게 말하면 그냥 오른쪽 두 칸, 위로 한 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얘를 시점을 원점으로 당기면 이 점의 좌표가 2,1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 벡터 하나도 얘랑 어차피 같은 거니까, 같은 벡터니까 이 벡터를 지금부터 2,1 이런 식으로 좌표처럼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좌표랑 많이 혼돈이 되는데요. 이건 벡터입니다, 참고로. 이거 읽을 때 좌표 2,1이 아니라 벡터 2,1 읽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의 벡터를 하나의 이렇게 좌표처럼 쓰는 방식, 이게 바로 성분이라는 방식이고요. 이때 등장하는 이 앞에 있는 x 좌표 값을 보통 x 성분, 이것도 y 성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는 무슨 작용을 하냐고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한 벡터의 종점이 A1, A2고 또 다른 벡터의 종점이 B1, B2면요. 이 두 벡터의 합이요. 되게 간단하게 X 성분끼리의 합과 Y 성분끼리 합,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서는 벡터의 덧셈을 이런 식의 수식으로 표현했다면 성분에서는 벡터의 덧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크게 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배운다 이거죠. 이제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풀던가 또는 이렇게 풀던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뭐 이거 쓰기도 하고 이거 쓰기도 막 그래요.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원래 이거 다 하나씩 증명해야 되거든요. 덧셈은 이런 거야, 뺄셈 이런 거야, 그렇죠? 근데 그냥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이렇게 하면 돼요. 빼기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참고로 0벡터는 0,0이고요. 이해 가죠? 네. 0벡터는 0,0이고요. 실수배 역시 각각의 x성분, y성분을 n배 하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A2.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벡터의 크기. 어차피 시점을 원점으로 보고 종점을 예로 보는 거기 때문에 A 벡터의 크기는 원점부터 저 좌표까지의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루트 A1제곱 더하기 A2제곱. 이해 가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벡터의 덧셈 뺄셈이나 실수배, 각종 기타 등등등을 이렇게 좌표처럼 놓고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5단원의 절반인 성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용 끝. 증명은 안 할게요. 그냥 증명은 직관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가요? 평행이동 같은 거잖아. 이게 일종의 이렇게 A1, A2란 점과 B1, B2 점이 있을 때 이 두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는 건 평행사변형 여기 찾는 거라며. 근데 요거랑 요거랑 합동일 거 아니야. 이렇게 A1, A2, A1, A2. 아, B1, B2라는 점을 A1만큼, A2만큼 평행이동하는 거구나. 하면 이제 이게 바로 나오죠. 이렇게 덧셈으로.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자세한 증명은 뭐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굳이. 이해 갔죠? 그럼 성분은 일단은 그걸로 넘어가고. 요거 사실 잘 안 쓰는 개념이긴 한데. 3,2로 가는 이 벡터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벡터를 아까 얘기했듯이 벡터를 이렇게 성분 3,2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는 단위 벡터를 보통 이 원벡터라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한 칸 1만큼 가는 벡터를 이 투벡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축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공간일 때는 Z축으로 가는 한 칸 가는 벡터가 E3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요, 이 3,2라고 하는 점에 가는 벡터를요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해 갈까요? 그러니까 3칸 오른쪽 가고 2칸 위로 가라는 뜻이니까 이게 3,2가. 그러니까 이 원벡터가 쉽게 말하면 1,0이고요. 이 투벡터가 0,1이에요. 시점이 원점일 때 종점 여긴 벡터. 여긴 벡터. 이해 가나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편의상. 그러면 일단 기본 문제는 패스. 94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5-1. 그냥 이거 성분화 하면은 어디로 가는 거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거고, 나머지 덧셈, 뺄셈, 실수배밖에 없습니다. 3번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아, 이거 자꾸 걸려. 3번에 보시면은 기본 문제 5-1번에 3번에 보시면은 EBA 벡터가 나오는데요. 다른 벡터는 시점이 다 원점이거든요. 그쵸?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보면 다 시점이 원점이죠. 근데 3번만 원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 앞서 배웠던 요 뺄셈, 요거 기억나죠? BA를요, 이거 OA 빼기 OB 이렇게 고쳐서 푸는 겁니다.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예, 그거만 하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5-2번도 그냥 연립방정식 수준, 또 평행이기 위한 조건, 뭐 이런 거. 평행 조건 기억나죠? 평행 조건이 뭐였죠?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 그쵸? 예, 요런 거 쓸 줄 아느냐, 요거를 성분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넘어갈게요. 그냥 스겜 5-3번 요 정도는 해봐야 되나? 네. 그래서 나도, 너희는 모르겠지만 난 다른 반에서 이렇게 수업 안 해. 이렇게 수업 안 해. 애들 막 재밌어 해. 수학은 재미없어 해. 괜찮아. 딴 걸 재밌어 해. 좌표 평면 위에 다음과 같이 4개의 점이 있고요. 1번 OC 벡터를 OA 벡터와 OB 벡터의
합골로 나타내어라 라는 얘기니까 적당하게 A배, B배 했다고 치고선요. 요 벡터 하나하나가 시점이 원점인 걸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 OC라는 벡터는 C의 종점인 2,5라는 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OA도 마찬가지인 게 이것도 A의 종점인 1,3 A배, 그 다음에 OB도 마찬가지인 게 4,2 B배. 그래서 실수배도 동일하게 이렇게 분배 법칙 하듯이 A, 3A라는 벡터로 얘도 4B, 2B라는 벡터로 벡터의 덧셈입니다. 이거 A 더하기 4B, 뭐 3A 더하기 2B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죠. 이해 가죠? 2번 같은 경우는 AB와 OC의 교점이 P일 때 OP 벡터를 OA, OB 벡터로 나타내래요. 일단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돼요. 이게 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문제 쓰는 거 절반, 그림 그리는 게 절반인데. 일단 그려보면 일단 원점과 1,3 여기 A 4,2 여기 B 2,5 이런 거예요 지금. 그쵸? 이해가죠? 1번이 뭘 구한 건지 알겠어요? 요거와 요거를 적당히 짬짬을 하면 이게 나온다 이거죠. 아이고,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좀 옮기죠 뭐 이렇게. 이해가죠? 얘네들을 적당히 짬짬을 하면 이게 나온다 이겁니다. 1번이. 2번이 뭐냐면요. AB와 OC의 교점. 즉 망했어요. 얘랑 얘의 교점 여기에요. 그쵸? 여기가 과연 몇 대 몇일까 몇 대 몇일까 찾고 싶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해가, 그러니까 이 도형 내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고1 수준에서 푼다면은 결국은 뭐 찾는 거냐면은 이거 1차 함수 찾고 1차 함수 찾고 교점 찾고 X 좌표를 알아내가지고 몇 대 몇인지 알아내고 이제 그런 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죠? 이 모든 사항을 이제 벡터로 풀겠다 이거죠. 근데 잠깐만 이거 풀면은 정답이 뭐야? 이거 풀었다 치자. 이거 풀 수 있잖아. 그치? A 더하기 4B는 2고 3A 더하기 2B가 5를 풀면은 뭐 풀어서 나왔다고 칩시다. A가 5분의 8 B가 10분의 1이에요. 그쵸? 답을 보면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일단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이걸로 뭘 알 수 있냐는 건데 이건 저번에 했던 겁니다. 개수의 합이 얼마입니까? 저거 10분의 16, 이건 10분의 1, 10분의 17이죠? 이 개수의 합을 묶어요, 둘을. 이렇게. OC라는 벡터를 좌변에 쓰고 우변을 이 개수의 합으로 이렇게 묶어요. 개수의 합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남은 개수의 합은 1이 돼야 됩니다. OA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10분의 16이었으니까 이렇게. 그쵸? 이해가죠? OB의 개수는요? 17분의 1? 그럼 보다시피 이렇게 묶어놓으면 개수의 총합은 1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벡터냐 이거죠. 이게. 아까 했던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에 Q 벡터 이렇게 본다면은 Q라는 점은 A, B, Q 이 셋이 일직선이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고 Q의 위치는 A와 B를 1대 16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A와 B를 1대 16으로 말이죠. 이렇게. 거기가 P인 거죠. 사실은 이게 OP 벡터인 거고요. 그거를 10분의 17배 하는 게 OC입니다. 라는 얘기는 이거를 10분의 17배? 이게 10이고 이게 7이겠는데? 그럼 이해가죠? 이러면은 그 뭐 1차 함수 만들고 연립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처럼. 벡터만 이용해서 얘네들은 10대 7이야. 얘네들은 1대 16이야. 그런 곳에 교점 P가 있는 거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OP 벡터. 이해 가나요? OP 벡터.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좀 빌려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래도 아직까지의 효용성을 별로 못 느껴요. 벡터 배워서 어디다 쓰는지. 얘기하는 게 이게 공간으로 넘어가야 그때부터 효용성이 보인다고요. 공간으로 넘어가야. 그러니
벡터 가르치는 이 기하 가르치는 쌤들이 얼마나 허망할까.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 1회가 막 되게 재밌어가지고 우와 재밌는데 근데 여기까지. 다음 회가 없어. 그 왜 만든 거였지 이 드라마, 그치? 그런 건 똑같은 느낌인 거지. 1화만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없어요. 본격적인 건 빼버렸단 말이죠. 여기서 다. 두 번째는 내적. 1kg의 물체를 1m/s의 제곱만큼의 가속도로 갖게 만드는 힘은 1N이고요. 그 1N의 힘으로 1m만큼 끌면 1J이고요. 그쵸? 와, 물리를 마지막으로 배운 게 한 25년 전인데. 이런 것도 해봤을 거예요, 물리에서. 그쵸? 이렇게 뭐 물체가 이렇게 뭐 30도 각도만큼으로 뭐 50N의 힘을 적용하고 이쪽으로 10m를 이렇게 이동한다면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한 일의 양을 구하시오. 구해본 적 있죠? 이거 하면서도 살짝 그 내적이라는 맛을 보지 않았나요? 그래요. 두 벡터의 내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일단 기호로는요, 가운데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합니다. 점을 꼭 찍으셔야 됩니다. 점을 이렇게. 내적 같은 경우는 우리 그건 알아요? 이렇게 3 곱하기 5 할 때 옛날 쌤들 이렇게 쓰는 거 알아요? 요즘 여러분 이거 안 배웠죠? 우리 아들한테 물어볼까? A 곱하기 B 할 때는 점 안 찍잖아요. 그쵸? 3 곱하기 A 할 때도 점 안 찍잖아요. 근데 숫자끼리 곱할 때는 점 찍어야 되잖아요. 안 찍으면 35잖아. 옛날 사람들은 찍었는데 요즘은 안 배우더라고요. 근데 이런 점보다 더 크게 찍어야 됩니다. 이거를 친하게. 그리고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내적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그 말은 아마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쵸? 요건 참고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둘이 달라요. 이렇게 기호도. 같은 곱하기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공간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배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그 둘이 이루는 사이값, 코사인값.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 배우지 않았어요? 이게 50도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30도 각도로 50m만큼 잡아당기는 거는 실질적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본다면은 얼마로 잡아당기는 거랑 같아? 했던 거, 계산했던 거. 이해 가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A 벡터고 이렇게 해서 이게 B 벡터라면 실질적으로 A 벡터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이 방향으로 적용된다고 친다면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힘의 크기는 이만큼 아닌가요? 그게 일명 A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아닐까 이게? 이해 가요? 따라서 이 크기만큼 이만큼 당긴 거라고요. 이거 두 개 곱한 것만큼 아니겠냐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거 여러분 그 1 구하기랑 공식이 비슷하다 보면 될 겁니다, 일단. 어쨌든 그건 물리 이야기고 우리는 수학 이야기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겁니다.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 첫 번째, 얘는 분명히 벡터였죠? 벡터였고요, 그렇죠? 벡터끼리의 내적은 보시다시피 스칼라입니다. 실수라고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게 안 맞는 게 나왔죠, 보다시피 벡터 더하기 벡터도 벡터, 벡터 빼기 벡터도 벡터 이런 게 있는데 벡터 내적 벡터는 스칼라 실수입니다, 하나에. 뭐 간단한 거나 이런다면은 뭐 이렇게 정삼각형 하나 있을 때 정삼각형 한 변 길이가 뭐 4짜리 이렇게 A, B, C. 이래서 AB 벡터와 AC 벡터의 내적 구할 수 있겠나요? AB 벡터는 얘고 AC 벡터는 얘입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60도죠. 그렇죠? 따라서 A 벡터의 크기 4. 정삼각형이니까 B 벡터의 AC 벡터도 크기 4고요. 둘이 이루는 각은 60도 3분의 파이 라디안.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 이해 가요? 그럼 답이 보다시피 이렇게 실수로 나온다 이거죠. 벡터의 내적이 있는데 답은 실수로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 가죠? 하나 더 해볼까요?
AB 벡터와 BC 벡터야 되죠. 이렇게. 이거 크기 4, 얘도 크기 4입니다. 그럼 둘이 이루는 값은 몇 도죠? 몇 도? 네, AB 벡터는 보다시피 1로 가는 거예요. BC 벡터는 1로 가는 거고요. 이동 각이 몇 도냐고요? 120도입니다. 이거는. 코사인 120도.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세타 값이 0보다 크고 파이보다, 2분의 파이 90도보다 작다면 내적의 값은 양수입니다. 세타의 값이 만약에 2분의 파이면요? 코사인 90도. 내적의 값은 0이고요. 이거 또 배운 적 있죠, 이거? 물체를 들면서 철수가 10m를 이동했다. 철수가 한 일의 양을 구하시오. 0. 왜 일을 안 했니? 철수는 일을 했지. 쓸데없는 일을 했지. 그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치? 힘과 이 운동 방향이 90도라서 0. 그다음에 이게 둔각이 돼버리면 이때는 내적의 값은 음수다. 이 얘기입니다. 참고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요. 작은 각을 읽습니다. 큰 각을 읽진 않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기본적으로 0라디안과 파이 라디안 사이로 정의합니다. 두 벡터 이루는 각은. 이해 가나요? 여기를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여기까지가 이제 정석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수능을 대비하던 친구들, 좀 심화를 좋아하던 친구들은 이 다음 단계까지 하죠. 그런 단계가 할 여유가 있나요? 여유 따위 모르겠고 그냥 할 거야. 두 벡터의 내적이란 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쪽에 이렇게 사형시킵니다. 사형. 이게 이제 그림자 만든다는 뜻인, 그림자라는 뜻인데요. 그림자화 시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이해 갈까? 다시 할게요. 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칩시다. 이렇게. 요 벡터가 A 벡터, 요 벡터가 B 벡터예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 근데 이렇게 정의한다며? 그치? 여기서 절대값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길이 아닌가요? 뭐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비벡터 크기만큼 더 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뭐야? 요거 곱하기 요겁니다. 이해 가요? 이게 뭔 뜻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쪽에 이렇게 그림자 시켜서 그 선분과 비벡터 선분 길이 요 두 개를 곱하는 개념이구나 라는 거라는 거죠, 이게. 내적이. 이해 갔어요? 자, 근데 이렇게 있으면요. 이때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둔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음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똑같아 내용은 이렇게 90도로 그림자를 만들어서 이 사형 벡터라고 부르는데 그림자를 만들어서 이 그림자 길이와 비벡터 길이를 곱한 다음에 부호만 마이너스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얘랑 똑같은 거죠. 이해 가요? 이때는 둘이 이루는 각이 이쪽이라서 요 길이를 구할 때는 길이로 써야 되는 거죠. 항상. 그치? 이쪽을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파이 빼기 세타로. 요 길이가 A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이는 다한 것 같고 쓰면은 마치 음수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해 가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곱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이걸 어디다 쓸 거냐?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봤을 만한 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하게 봤던 게 바로 사형 공식.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거를 소공식 정도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기억이 나시나? 중2 때 배웠던 건데. 에? 중2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냉 여기가 A, B, C, X, Y 높이 H를 할 때 사용되는 공식 있죠? 뭐뭐의 제곱, 뭐뭐 이거 그쵸? 혹시 예를 들어서 A 제곱이 C 곱하기 X인 건 이해 가요? 이거 어떻게 증명했어요 그러면 중2 때는? 닮음으로 그쵸? 벡터에서는요? 이걸 내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 녹색 벡터와 이 빨간 벡터의 내적은 뭘까요? 두 벡터의 내적은 얘를 바닥으로 보면요. 요 벡터를 이렇게 90도 내린 길이 x 곱하기 c입니다. 이해가요? 근데 녹색을 바닥으로 보면요. 빨간 벡터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a 곱하기 a죠. 그래서 그게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제 내적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 두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면 다음이 증명된다 이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쪽에 이렇게 그림자 시켜서 길이 곱하기 길이 이걸로 내적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수식화한 걸로 본다면 성분도 있다며. 성분으로는 대체 내적을 어떻게 정의할 건데? A 벡터가 A1, A2, B 벡터가 B1, B2일 때 둘의 내적은요 하면은 뭐 결론부터 말하면은 하나의 실수라고 했고요. X 성분끼리 곱한 값과 Y 성분끼리 곱한 값 이 둘의 합으로 나옵니다. 자세한 증명은 그 정석에 나와 있거든요. 페이지는 저기 99쪽? 99쪽 그 밑에를 보시면 그 성분으로 나왔을 때 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내적이란 것까지 해서 5단원 개념은 다 배웠습니다. 짧게 말하면 이런 건데요. 이제 앞으로 두 벡터가 이제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두 벡터가 이루는 게 첫 번째 만약에 평행하다면요. 평행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루는 각 세타가요 0라디안 또는 파이라디안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0라디안은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파이라디안은 이제 반대 방향 얘기죠. 이게 일종의 이해 갔나요? 벡터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키면은 정반대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평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래 뭘 쓰냐면은 이걸 쓰는 거죠. 평행하니까 뭐라고? 실수배. 그쵸? 근데 내적을 배우면서는 요거 말고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평행하다면요. 내적시키면 크기와 같던가 또는 부호가 반대던가. 왜냐면 곱하기 코사인 0도 또는 곱하기 코사인 180도이기 때문에 요 값이 뿔마이랑 같다. 이게 평행하기 위한 조건. 평행이 아닌 그 모든 외의 각에 관련된 얘기는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내적을 응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문제 풀면서. 뭐 하나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뭐지? 이 내적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곱하기와 성질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내적은 교환 법칙이 돼요.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 가요? 내적은 교환 법칙이 돼요. 그렇잖아. 얘는 뭐 A 벡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 똑같잖아. B 벡터, A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돼요. 대신에
분배 법칙 쓸 때 반드시 이렇게 점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배 법칙이 뭔지 알고 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반대로는 못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는 못 쓰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연산과 안에 있는 연산은 달라야 되고요. 보다시피. 밖에 있는 연산 기호의 B, 밖에 있는 연산 기호의 C, 그 둘을 안의 연산 기호로 연결한다. 이게 성립하면 분배 법칙 성립인데 내적은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같은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이해 가요? 같은 벡터의 내적, 0도죠. 이루는 각은 0도. 이게 1이라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건 실수라고요. 이건 벡터의 내적이지만 따라서 얘는 실수의 곱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쓰는 거지. 다시 할게요. 내적의 제곱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기호로. 무슨 말 이해 가요? 내적은 제곱하는 거를 말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두 번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더 편리하죠. 아무래도 표기법이. 이해 가나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알만한 많이 배웠던 그 약간 이런 느낌 또 할 겁니다. 이제부터. 이게 뭐냐면은 벡터를 똑같이 내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 갈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벡터의 제곱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A 벡터, B 벡터 더한 거의 제곱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얘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쓴다면 똑같은 벡터를 내적했으니까 굳이 쓴다면 이렇게 크기의 제곱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요 다음부터 수식 나오면 이거 써야 돼요. 계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자꾸 나한테 물어가지 마! 나도 지금 막 하다가도 막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이거 전개 가능합니까? 아까 분배도 된다면서요. 되죠, 당연히. 이렇게 전개한 거 몰랐어요?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그치? 이렇게 한 건요. 항상 곱하기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덧셈. 이렇게 하는 건요. 처음 할 때 되게 어색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런 식으로 각각 벡터마다 사이에 점 찍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응? 네, 고마워요. 자, 이건 뭐라고 쓸까요, 그럼 과연? 이렇게 같은 벡터 내적이 나오면 보통 이렇게 쓴다 이거죠.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짧잖아요, 표기가. 얘랑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실수입니다. 그럼 실수 A 더하기 A니까 2A 아닌가요? 그래서 얘를 묶어서 이렇게 쓰죠. 이 앞에다가는 점 찍을 필요 없어요. 이해 가죠? 여기서 점을 찍어야 됩니다. 내적이라서. 이건 뭐라고 쓸까요? 같은 벡터끼리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해 가나요? 적응이 됩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겠어? 그러면 이게 두 개만 있겠어? 이것도 있을 거고요, 그쵸? 이것도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갑자기 쉬었다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신났지?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하기에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아니야? 하듯이 하면 됩니다. 단 이렇게 안 쓴다고요. 벡터끼리는. 어떻게 쓴다고요? 크기의 제곱 이렇게. 이해 갔어요? 요거는요. 점 찍으셔야죠. 다른 벡터니까.
그러니까 다른 벡터일 때는 이렇게 내적 표시를, 같은 벡터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그럼 얘도 할 수 있겠습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인데 같은 벡터잖아요. 같은 벡터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잘 구분해서 헷갈리지 않게 연습해서 이제부터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자.